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7회차, 7주차 강의에 접어들었네요. 지난 시간까지 도표와 차트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멀티미디어 기능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이 많습니다. 오늘 잘 배워두시면 정말 편리하게 동영상을 재생하고 편집할 수 있는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멀티미디어를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하거나 또는 편집하거나 또 편집된 파워 멀티미디어를 플레이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세 가지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사실상 파워포인트를 오래 다루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긴 하는데 이 교재에서는 아예 3대 원칙이라고 묘사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우리 교재에 293페이지가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인데 아마 첫 페이지에 사고를 예방하는 멀티미디어 활용 3대 원칙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파워포인트 파일과 멀티미디어 파일은 같은 폴더에 보관한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 일을 하다 보면 동영상은 동영상끼리 모아두고 또 이제 파워포인트는 업무 종류에 따라 따로 폴더 이렇게 모아두고 이러다 보면 다른 폴더에 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파워포인트와 멀티미디어, 동영상 파일, 음성 파일들은 같은 폴더에 보관해준다. 두 번째,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거는 그렇게 같은 폴더에 보관해둔 폴더 단위로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좋다. 어딘가 가져가 갈 때도 USB에 복사할 때도 파일 하나만 달랑 가져가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멀티미디어 파일을 사용할 때는 호환성이 높은 포맷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만 USB에 담아서 다른 컴퓨터에 가서 거기에 설치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플레이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파워포인트의 버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호환이 되는 동영상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강의는 파워포인트 2013으로 하고 있지만 그 컴퓨터에 가보니 2007, 2007이 깔려 있으면 호환성에 문제가 될 수 있죠. 2013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07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포맷이라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한다. 물론 본인 노트북을 가지고 본인 노트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런다면 사실 이 3번 사항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 멀티미디어 활용 3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삽입하는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습 파일을 바로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종의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의 목차 비슷하게 이 세 가지 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비디오를 자동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마우스 클릭할 때 실행하게 할 것인가 하는 옵션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PC에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PC에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멀티미디어 파일 삽입하거나 영상을 플레이하거나 할 텐데 때때로 유튜브에 있는 거를 링크를 써서 사용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4K, 4K 비디오 다운로더라는 유틸리티 사용하는 법도 저희가 오늘 배우게 돼요. 멀티미디어 파일을 삽입했을 때와 파일을 연결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동영상 편집 기술 5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제 파일이 11장입니다. 제가 밴드에 또 올려드릴 텐데 11장 예제 한번 클릭해 보셔서 열어보실까요?
첫 번째 해야 할 실습은 비디오 파일 삽입하기입니다. 비디오 파일을 삽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예상하실 수 있죠. 이제는 삽입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비디오 파일을 삽입하는 겁니다. 비디오 파일은 맨 오른쪽쯤에 있습니다. 오른쪽쯤에 있는데 비디오 파일 여기에 눌러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삽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온라인 비디오, 또 하나는 내 PC의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일단 제가 내 PC의 비디오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컴퓨터에 있는 비디오 파일을 이렇게 보여줘요.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11장 실습 예제 영상이 하나 있는데 WMV 파일입니다. 자, WMV를 제가 가져와서 삽입하겠습니다. 그런데 삽입 옆에도 여기 아래 화살표가 있어요. 삼각형. 눌러보시면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위로 올리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삽입이 있고 그냥 파일의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삽입이 일반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파일 전체를 불러들여 와서 그게 10메가짜리든 20메가짜리든 불러들여서 파워포인트에 그대로 말 그대로 삽입하는 거고, 파일의 연결은 그 파일을 직접 삽입하지 않고 링크만 가지고 와서 파워포인트에 표시만 하는 겁니다. 링크를 갖고 온다는 뜻이니까 실제 영상을 플레이하려면 파워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던 폴더에서 그 영상을 찾아요. 그래서 아까 멀티미디어 3대 원칙에서 같은 폴더 안에 파워포인트를 저장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파일의 연결 방식을 사용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삽입 이거를 눌러서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안 했군요. 파일을 선택하고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영상 파일이 이렇게 딱 불러들여 와요. 이 영상 파일이 어떤 건지 한번 살짝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아래, 이 영상 아래, 네,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 어린이가 농구공을 가지고 와서 농구 골대에 슛을 넣는 장면인데, 네, 처음에는 정상 속도로 오다가 중간에 슬로우 비디오로 이게 싹 촬영이 된 그런 영상이네요. 짧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파일을 가져왔으면 이거를 조금 영상을 원하는 크기로 줄일 수가 있죠. 가장자리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갖다 넣으면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예제 파일에서는 바깥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틀 안에 이렇게 마치 TV 안에 브라운관에 모니터에 딱 갖다 놓듯이 하는 효과를 주려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이즈를 적당히 조정해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어떤 영상인지 보려면 파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요거를 눌러서 플레이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요거를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바꿔서, 여기 프레젠테이션 모드잖아요. 슬라이드 쇼 모드. 이 슬라이드 쇼 모드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 쇼가 딱 화면에 보일 때 그때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클릭하면 이게 플레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보실 수가 있죠. 다시 눌러서 정지시킬게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셔서 알겠지만 만약 제가 마우스를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게 저절로 실행이 될까요? 네, 저절로 실행이 안 됩니다. 기본은 마우스를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동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디오를 넣으셨으니까, 삽입하셨으니까 이걸 더블 클릭하면 비디오와 관련된 메뉴가 상단에 딱 나오게 되죠. 상단에 보면 서식과 재생 이 두 가지 탭이 있습니다. 서식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하나씩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재생을 해볼 수도 있네요. 그죠? 눌러보면 재생이 되고 다시 누르면 일시 중지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재생 탭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비디오 옵션 그룹에 볼 때 비디오 시작을 언제 할 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클릭할 대로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눌러보면 자동 실행이라고 돼 있어요. 자동 실행은 일종의 이 화면이 딱 플레이 됐을 때 바로 비디오 영상을 자동 실행하는 겁니다. 한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드 쇼 보기 모드로 가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그런데 영상이 바로 자동으로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ESC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실행 옵션을 한번 해보셨는데 전체 화면 재생 옵션이 있네요. 무슨 뜻일까요? 이걸 클릭하면 지금 이 화면이 요만한 사이즈로 보이지만 시작하자마자 바로 큰 화면 전체 화면으로 딱 바뀌어서 플레이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첫 화면에 잠깐 일종의 인트로처럼 화면이 보이다가 바로 중지시키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서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죠. 화면이 좀 크게 보니까 시원시원한 맛이 있죠. 예, 그런 게 전체 화면 실행 옵션입니다. 볼륨 옵션은 이 동영상의 볼륨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나머지야 뭐 그냥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PC에서 삽입을 했는데요. PC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그걸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 삽입한 동영상을 한번 살짝 지우고요. 여기에 다시 삽입에 들어가서 삽입 비디오, 온라인 비디오를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가져오겠다 하면 온라인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떤 영상을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식구들하고 팬텀싱어라고 하는 영상을 참 열심히 재미있게 봤어요. 여러 가지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팬텀싱어 오늘은 요걸 한번 또 용량이 또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팬텀싱어 2에서 검색됐을 때 나왔었던 게 하나 있었었는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검색되는 건 비슷하네요. 자, 제가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할까요? 요거. 네. 삽입. 지금 우리는 온라인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찾았어요. 일단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이거는 실제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기서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보면 이제서야 아마 유튜브 영상을 접속해서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다소 시간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혹시 광고라도 들어있으면 광고가 고스란히 나오게 돼요. 좀 산만해지게 되죠. 볼게요. 네. 25분짜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슬라이드 쇼 모드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일단 영상을 조금 화면을 좀 키워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우고 한번 플레이 슬라이드 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동으로 플레이 되도록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자, 제가 마우스 클릭을 할게요.
다소 인터넷을 연결해서 영상을 가져오다 보니까 잠깐 멈추고 네, 다시 돌아가죠. 살짝 좀 렉이 걸린다고 할까요? 네, 살짝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이 영상입니다. 그 대신에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이거를 슬라이드 쇼를 이제 플레이하거나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본인의 PC에 있는 파일을 삽입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안전하게 하려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 자체를 사실은 다운로드 받아서 삽입해서 여기에서 이제 가져와서 플레이해서 넣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K 유튜브 다운로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K) 유튜브 다운로더는 구글에서 4K 비디오 다운로더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바로 뜨게 돼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딱 누르고 들어가면 이런 창으로 이동하게 돼요. 4K 비디오 다운로더. 이거는 말 그대로 4K 해상도까지 갖는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사실. 저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고요. 그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이렇게 상단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4K 비디오 다운로더라고 하는 이 녹색 동그란 바탕에 구름 모양의 비디오 아이콘이 있는 이게 다운로드 받아지게 되죠. 그거 한국에서 드림위즈에서 만든 1g 플레이어라는 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어요. PC 앱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기 아주 쉽게 또 이렇게 상단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1g 플레이어가 설치가 됩니다. 이 1g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플레이어인데 이 플레이어의 옵션 기능으로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네, 한 가지 좀 제가 좋아하지 않는 기능인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옥션이나 인터넷 G마켓 이런 기본으로 딸려서 뭔가 이렇게 막 같이 설치가 되고 이건 물론 이제 같이 싹 지워주면 상관은 없지만 네, 어쨌든 간에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서 필요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1g 플레이어도 굉장히 가볍게 유튜브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교과서에 있는 4K 비디오 다운로더 사용법과 그리고 1g 플레이어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K 비디오 다운로더를 실행시키시면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시면 화면에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제가
실행시켜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행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 복사라는 녹색 버튼이 떠요. 이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데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팬텀싱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팬텀싱어에 나오는 여러 가지 팬텀싱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여러 가지 영상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 눌렀다고 하시죠. 그러면 유튜브 상단에 Take flight. 광고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상단에 youtube.com/하고 /watch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 링크가 있잖아요. 요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아까 4K 다운로더 있지 않습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의 링크 복사 부분을 누르면 바로 링크가 복사가 됩니다. 제가 방금 컨트롤 C를 눌러서 메모리를 복사했기 때문에 아까 없었던 이 유튜브 링크가 화면에 딱 나오네요. 자, 딱 누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튜브 링크를 자기가 분석한 다음에 이 유튜브 영상 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질을 쫙 보여줘요. 지금 보면 최고 고화질은 720p 그리고 mp4 파일로 12.4메가짜리가 있고 20.5메가짜리가 있고 그리고 일반 화질 240p까지 훨씬 더 낮은 해상도의 파일도 있네요. 골고루 골라가면서 있는데 저희가 mp4의 H264 이 파일로 일단 다운로드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는 위치는 선택하시면 되지만 보통의 경우는 동영상 폴더 아래에 4K 다운로더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다운로드가 받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제가 거기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순식간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한 게 이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강형호 요 사람 이름의 다운로드가 12.4메가짜리가 다운로드 받아지게 돼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 볼게요. 지금 이 파일은 제 PC에 있는 파일이죠. 12메가짜리 영상. King sleepy song to me. King sleepy song to 네, 어떠세요? 실제 유튜브에서 직접 보는 영상이 이건데 King sleepy song to me. 네, 똑같죠. 이거를 이렇게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K 다운로더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4K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가서 그 링크를 영상 링크를 복사하고 여기서 링크 복사에 탁 갖다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든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g 플레이어를 설치하면 어떻게 또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요? 1g 플레이어는 드림위즈 한국 기업이 만든 건데 4K 다운로더는 미국 기업이 만든 거죠. 자, 4K 1g 플레이어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g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플레이어니까 이렇게 뭘 플레이할 건지를 딱 물어보는 화면이 딱 뜹니다. 여기서 유튜브 링크를 눌러서 마치 얘가 브라우저라도 되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걸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플레이어 하는 게 관심사가 아니라 여기서 파일을 추출하려고 하는 게 관심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재생 목록을 누르세요. 재생 목록 맨 왼쪽 아래에 있는 메뉴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생 목록이라는 이런 이제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자, 여기서
추출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 유튜브 한번 가볼까요? 유튜브에 가서 네. 그러면 오른쪽에 마치 유튜브 저희가 웹브라우저로 들어온 것처럼 이게 화면이 뜨게 되거든요. 여기서 아까 해본 거랑 똑같이 팬텀 싱어라고 한번 쳐볼게요. 팬텀 싱어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거랑 비슷한 팬텀 싱어 화면이 나올 겁니다. 똑같은 영상이 위에서 세 번째 있죠. 그럼 제가 이거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한번 하면 이게 이제 재생 목록에서 클릭한 건데 재생 목록 아래에도 화면에 나오고 네 광고 나오네요. 건너뛰기. 여기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요 바깥에 자동으로 플레이어에서 또 플레이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잠깐 죽여놓고 멈춰놓고 그리고 여기서 추출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영상 추출을 하려면 요 재생 목록 요 창에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비디오 아이콘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출을 하게 돼요. 자, 개인용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나왔죠? 네. 그리고 원본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려면 ffmpeg.exe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물어봐요. 예 하면 mpeg.exe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면 예, 이렇게 링크 나고요. 분석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이후는 아까 4K 비디오 다운로드랑 굉장히 비슷해요. 예. 품질 해서 영상 품질을 360, 720, MP4, 480 고르게 되어 있죠. 저희는 제일 해상도가 높은 MP4 720p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는 여기 폴더를 알려주는데 게임은 이게 찾기 쉽게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바탕화면을 선택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깥에 이런 창 화면이 떠요. 유튜브 빼기 DL 작업이 완료되면 창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아까 4K 다운로더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창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뭔가 다운로딩하고 작업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해줍니다. 기다려 보시면 네, 뭔가를 하죠. 네, 그리고 나면 네, 됐습니다. 자동으로 닫힌다 그러는데 진짜 자동으로 닫혔네요. 그쵸? 네. 자동으로 닫혔는데 화면에 바깥에 나왔을까요? 보여드리면 요 바탕화면에 방금 원그램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요 파일 하나가 뜨죠. 자, 이제 요거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똑같이 파일이 아까 보신 것처럼 4K 다운로드에서 받았던 거랑 똑같은 파일을 1g 다 플레이어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툴을 쓰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1g을 쓰든 4K를 쓰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g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비디오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재생 목록 창에서 요 유튜브 링크 있는 거를 쓰면 된다. 거꾸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음표 있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요거는 mp3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MP4 플레이어와 그리고 1g 플레이어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두 가지 다 방법이다. 자, 이건 여기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B 파일을 삽입했을 때 실제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로컬에 있는 파일을 지울게요. 삽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 하나 생성해서 제가 외부에서 파일을 한번 불러들여 오는 게요. 삽입.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이 영상을 여기다 삽입해 볼게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사실 삽입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삽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냥 삽입하는 거랑 똑같고 PC에 있는 파일을 여기로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파일 저장하기.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만약 제가 파일 저장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바탕화면에서 이거는 제 PC에 있는 걸 링크가 아니라 파일 삽입으로 저장한 겁니다. 파일 삽입 영상. 파일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파일 삽입 영상.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됐어요. 그럼 여기 상단에 이 파일이 하나 생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크기 보이시나요? 크기가 13.5MB네요. 이 파일 자체, 음악 파일 자체는 12.4MB인데 이 파일은 13.5MB짜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번엔 똑같은 작업을요. 이렇게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파일에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삽입해 볼게요. 제가 아까는 말하자면 삽입에 가서 비디오 영상에서 내 PC의 비디오 해서 삽입한 그 방법을 알려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번엔 PC에서 내 PC의 비디오 삽입인데 삽입할 때 아까는 이거 삽입할 때 말 그대로 그냥 삽입한 거예요. 그쵸?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그렇게 한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오지 않고 그냥 파일의 연결이라는 걸로 갖고 와 볼게요. 그래도 기왕이면 같은 영상을 하는 게 좋으니까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영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영상 요거를 삽입할 때 파일에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연결.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죠?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게 갑자기 또 자동 저장을 하고 있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제 파일이 기본 옵션이 글꼴을 포함하여 저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를 자동 저장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제가 슬라이드 모드에서 플레이 한번 해보면 이거는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요거를 제가 저장 한번 해볼게요. 프레젠테이션 툴을 차이가 있다면 요거는
파일을 링크를 가지고 와서 저장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파일 삽입이 아니고 링크로 저장 그렇게 했어요. 자, 링크로 저장. 자, 이렇게 했더니 링크로 저장 파일이 상단에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이즈가. 원래 원본 파일은 음악 파일은 12.4메가였어요. 파일을 삽입해서 저장한 파워포인트는 13.5메가예요. 근데 링크로 저장한 거는 1메가. 다시 말해서 멀티미디어 파일 자체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가벼워요. 파일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 대신에 이걸 가지고 어딘가에서 플레이를 하거나 그러려면 요 링크만 있는 파워포인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요 동영상 파일 있죠? 예, 요 파일도 같이 있어야만 얘가 찾아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삽입하는 거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삽입에서는 보통의 경우는 인터넷이 아니라 제 PC에서 비디오로 삽입합니다. 그렇죠? 비디오 삽입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파일에서 그냥 삽입 누르시면 여기 첫 번째 있는 삽입을 하게 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되면 멀티미디어 파일 자체가 이 파워포인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용량 자체가 조금 늘어난다. 그렇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2부에서는 멀티미디어 영상을 실제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자, 이제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삽입을 했어요. 사이즈도 조정해서 여기 딱 맞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동영상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멀리서 어린이가 공을 가지고 왔다가 농구대 앞에서 점프한 순간 슬로우 비디오로 쓱 지나가네요. 그러다가 예, 공이 떨어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의 전체 부분이 아니라 중간에 본인이 쓰고 싶은 영역만 자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트림 한다고 하잖아요. 동영상 부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예, 재생 부분에 가면 비디오 트리밍 옵션이 있습니다. 비디오 트리밍은 말 그대로 비디오를 자르는 거예요. 아마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멀리서 달려오는 건데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저는 얘가 점프할 때 여기 요 시점이죠. 지금 하늘색 바가 가 있는 여기 부분을 여기 요 부분만 요 부분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 플레이를 해서 점프 여기 딱 공이 요 위로 딱 올라가는 요 시점까지 아주 짧게 요만큼만 쓰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이제 그건 여기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요만큼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쪄서 딱 올라간 거기 아주 짧네요. 짧은 영상 요것만 쓰겠다 싶으면 요걸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그렇게 잘렸을까요? 자, 일단 요 영상이 자동 실행으로 되어 있는 옵션이 자동 실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딱 바로 잘려서 짧게 영상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뛰어서 공이 딱 올라간 그 부분만 트리밍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지금 영상을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 나왔던 첫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에 소개하는 화면인데 이 화면이 처음에 자르기 전에
있던 그 화면으로 이렇게 캡처가 돼 있잖아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동영상에서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 포스터를 우리가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예측하는 것처럼 이 동영상을 대표하는 마치 유튜브에서 첫 화면 딱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를 포스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최신 버전에서 그렇게 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쓰고 있는 2013 버전에서는 포스터 틀이라고 불러요. 여기 비디오 도구 서식 탭에 가보면 조정 옵션 안에 포스터 틀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걸 선정하는 메뉴입니다. 포스터 틀 메뉴는 지금 화면에 플레이되고 있는 이 화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파일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파일에서 가져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파일 이미지 한번 눌러볼게요. 파일 이미지를 가져오면 저희가 파일에서 해서 요거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다른 이미지를 제가 선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전혀 엉뚱한 거 할 수도 있고요. 예. 가을 앨범 우리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 그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예, 일종의 이게 커버 역할을 하는 게 되죠. 포스터 프레임 또는 포스터 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 플레이하면 뭐 잎사귀의 영상입니까? 아니죠. 예, 그냥 아이가 점프하는 그 영상인데 마치 예, 가을 잎사귀 영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하지만 그게 이제 포스터의 전면부를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 틀은 이렇게 파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이 플레이하는 파일의 첫 화면, 영상의 첫 화면, 다시 말해서 이 영상 플레이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의 첫 화면으로 이 포스터 틀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걸 원래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표현이 좋지는 않아요. 원래대로라는 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예, 원래대로 예, 처음 시작하면 예, 트리밍된 파일의 첫 장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처음에 가을 이미지였던 게 살짝 여기서 바뀌는 거 보셨죠? 제가 다시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얘가 점프하는 바로 그 장면이 첫 장면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알아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게 되죠. 포스터 틀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포스터 틀은 예, 동영상을 대표로 소개하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의 첫 장면이 아니라 플레이 되고 있을 중간 장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얘가 떴어요. 예, 공이 떴어요. 여기 이 장면을 포스터의 첫 장면으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 잠깐 플레이가 되는 이 정도 진행한 이 상태에서 이 지금의 이 프레임을 포스터 프레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틀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짝 여기가 바뀐 거 보이셨나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첫 장면이 아니라 중간 하이라이트 장면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자동 실행이 돼가지고 화면이 지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터 틀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편집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요 동영상의 첫 장면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잠깐 멈춰 세워서 그걸 포스터 틀로 사용하실 수도 있죠. 자, 이제 포스터 프레임에 대해서는 예,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페이드 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 인은 동영상을 플레이할 때 동영상이 바로 시작되게 할 건가 아니면 처음에 있었던 포스터 프레임에서 잠깐 시간을 주었다가 실행하게 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또 똑같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드 인 2초라고 돼 있죠. 페이드 인 2초. 이번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요.
예상해 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바꾸다 보니까 포스터 프레임을 뭘로 했는지 아마 헷갈리실 것 같아서 포스터 프레임을 아예 다른 이미지로 한번 잡아볼게요. 포스터 프레임을 파일에 있는 이미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PC에서 확실히 달라 보이게 나뭇잎, 잎사귀 이미지를 이걸 포스터 프레임으로 했습니다. 자, 포스터 프레임을 이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에 재생 옵션에서 페이드 인이 2초예요. 그러면 이걸 보여줬다가 2초 후에 동영상이 플레이 된다는 뜻입니다. 해볼까요? 하나, 둘, 2초가 지나고 동영상이 싹 플레이되고 딱 멎었어요. 동영상이 워낙 짧다 보니까 바로 끊어졌네요. 이게 이제 페이드 인입니다. 원하는 동영상을 페이드 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동영상이 개체가 이렇게 플레이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자, 이제 보여드릴 실습은 동영상 위에 개체 삽입하는 겁니다. 동영상 위에 개체를 삽입하는 건 말 그대로 동영상 위에 뭐 KBS 9시 뉴스 로고 같은 거 그거를 심는 거랑 비슷하죠. 예, 지금 이 동영상은 자동 실행하게 돼 있고요. 예, 그 위에다가 제가 이 로고를 가져올게요. 이 로고는 PNG 파일처럼 배경이 투명한 그런 파일이에요. PNG 파일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경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웠었죠. 웹사이트에 있는 로고 같은 걸 가져오시고 그리고 이 바탕 배경에다가 투명한 색깔로 만들면 이렇게 투명한 로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투명한 로고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아래 갖다 놓으셔도 되고 위에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예, 갖다 놓고 좀 잘 보이게 크게 할게요. 보게 하고 요걸 가지고 이미지만 올려놓은 건데 그걸 플레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게 TV 방송에 나오는 그런 로고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네, 이것만으로도 훌륭하게 로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개체는 여기다 얼마든지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개체를 갖다 놓다 보면 이 개체가 있는 자리에 이 영상은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개체를 좀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만들려면 그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그림의 그림 서식에 보면 여기 조정 있죠? 수정, 색, 꾸밈 효과 이 조정 칸에 투명도를 조정하는 옵션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있는데 그건 2013 버전이 아니라 2016 버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 버전에서는 요거 투명도를 여기 투명도 메뉴가 있어서 그걸 눌러서 한 50%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2013 버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2016 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비슷한 효과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도형을 하나 만들고요. 네모난 도형을 요만한 사이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도형을 하나 만들고 이 도형의 테두리를 윤곽선을 없음으로 하고 저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리고 이 도형을 채울 건데 도형 채우기를 하는데 이 도형 채우기를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채울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도형을 기존의 그림을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도형 채우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도형 서식 가서 채우기를 가는데 이번에는 그림으로 채우죠. 그림으로 채우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여기서 도형 서식을 한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우기 한 다음에 지금 그림을 파일에서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클립보드에서 가져올 것인가 클립보드에서 가져오는 걸로 하면
클립보드에서 가져온 이미지로 이 도형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명도를 조정하는 옵션이 여기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림을 가져올 때 그림 서식에서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도를 가져와서 네모 박스를 채우게 되면 네모 도형을 채우는 거죠. 이건 이제 그림 서식은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50% 투명한 거 원본이랑 비교해 보실까요? 예, 원본은 이렇게 진한 그림이 됐잖아요. 근데 네모 상자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형을 채워넣는 도형 서식에서 투명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6 버전부터는 여기 아예 투명도 메뉴 그림에서 여기 상단에 투명도 메뉴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듯하죠? 네, 이렇게 되면 동영상 위에 우리가 원하는 개체를 삽입하는 방법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제 동영상에 이런 개체를 넣는 것 외에 동영상 자체도 그림 서식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 자체의 컬러를 좀 주거나 흑백으로 만들었죠. 또는 수정을 할 때 색 주는 것 외에도 다른 효과를 주어서 비디오 색 자체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밝기를 주는다거나 그리고 푸르스름하게 할 수도 있고 비디오의 스타일 예를 들어서 테두리 스타일 또는 비디오 각도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의 모양 어떤 도형의 모양을 이렇게 TV 모양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림처럼 밑에 이렇게 반사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비디오 효과에서 반사, 네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비디오에서도 똑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방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설정하면 원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이제 흥미로운 소리, 배경 소리 듣는 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소리는 삽입에서 오디오 삽입으로 보통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내 PC 오디오 요거를 할 수 있어요. 샘플 예제 파일 11장 mp3 파일 오디오 예제로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데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팔면 슬라이드 8면에 이 소리가 들어갔잖아요. 아이콘이 8페이지에 있으니까 7페이지에 있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나요. 8페이지에 갔을 때만 나고 9페이지에 가면 또 소리가 끊어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동영상 플레이가 되죠. 그렇지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요 로고 아이콘이 보이고 제가 저절로 플레이 되도록 안 해놨기 때문에 보이기만 하고 말아버리네요. 그죠? 플레이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거는 9페이지거든요. 다음 페이지. 다음 슬라이드니까 딱 멈추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가 들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소리들은 백그라운드로 연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오디오 재생에 가면 기억나실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재생. 그렇죠? 백그라운드의 재생은 사실상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이 된다. 그리고 쇼 동안 숨기기, 한마디로 슬라이드 쇼가 있을 동안에 이 아이콘은 보이지 않게 하는 이 효과가 사실은 백그라운드에서 재생 이 버튼 하나로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돌려놓고 한번 눌러볼게요. 백그라운드에서 재생.
그러면 모든 슬라이드에서 반복 재생 쇼 동안 숨기기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서 7페이지에서도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7페이지에서는 소리가 안 나죠. 네. 8페이지에 가서야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아이콘은 보이지 않습니다. 쇼 동안 가리고 있으니까. 이제 뒷면으로 가볼까요? 슬라이드 9번으로 갔는데 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얘기는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건데 최소한 이게 동작을 하려면 이 아이콘이 여기가 아니라 1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1페이지로 가 있어야 그 아이콘을 딱 만난 이후부터 백그라운드로 소리가 난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컨트롤 X를 눌러서 이 아이콘을 1페이지 여기다 갖다 넣고 여기다 이렇게 해두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다 뭐 두나 여기다 두나 쇼 동안 숨기기로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슬라이드 바깥에 두면 전체적으로 모양을 해치지 않으니까 보통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바깥에다가 이렇게 많이 두게 되죠. 근데 이 음악하고 그리고 이 음악하고 두 개가 섞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음악을 조금 팬텀 싱어를 조금 줄이고 아니죠. 팬텀 싱어는 살리고 이 배경음악 소리는 좀 작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오디오 동안 볼륨을 좀 작은 걸로 낮은 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두 소리가 같이 섞여서 나오겠죠? 해볼까요? 자, 이제 팬텀 싱어 플레이 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배경음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은 간단해요. 음악 영상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라고 딱 누르는데 위치가 첫 페이지여야 된다. 그래야 배경으로 쫙 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그냥 배경으로만 쓸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은 예를 들어서 여기 첫 페이지에서는 안 나오고 이 페이지에서 딱 5페이지까지 이런 용도로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2페이지에서 쓸 거라면 컨트롤 X 누르고 2페이지에다 갖다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2페이지에서 이거가 플레이되는 영상을 배경으로만 다 쓸 게 아니라 딱 원하는 슬라이드 시기에만 딱 동작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요거를 애니메이션 창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창 한번 보실까요? 애니메이션 창에서 보시면 요걸 누르는 순간 이렇게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사실 요 비디오 동영상도 다 애니메이션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0번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0번이고요. 그러면 비디오 영상 예제가 여기 있는데 비디오가 다 끝난 다음에 오디오가 플레이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오디오를 이전 효과 다음이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 플레이하게 되면 영상이 플레이되면서 이 순서가 뒤로 딱 앞으로 당겨지는 거 보실 수 있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전 영상이 끝난 다음에 소리가 나게 할 게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라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딱 당겨지면서 영상이 플레이 되면서 이 오디오와 같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디오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 오디오를 더블 클릭하면 몇 가지 옵션을 더 줄 수 있는데 자, 이 오디오를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재생하겠습니다. 재생 시작은. 그리고 중지는 어떻게 할래요? 지금부터 999 슬라이드 후에 중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 슬라이드 후에 중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라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 다음에 두 슬라이드 지나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에서 두 슬라이드 지나서 하나 2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2페이지, 3페이지고 네 번째 페이지에 가서는 소리가 딱 중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1번부터 해볼게요. 1번에는 소리 배경에 오디오가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게 되겠죠. 그 대신에 이 영상만
이 비디오 영상만 재생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영상도 있고 여기 오디오도 있는데 이 오디오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2페이지, 2페이지와 3페이지 동작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죠. 이걸 애니메이션 창에서 조정을 한다는 걸 기억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슬라이드 쇼 보기. in sleepy sound to me.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이 계속 되는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악이 끊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음악을 배경으로 넣지만 본인이 원하는 페이지에만 딱 넣고 싶을 때 그때는 애니메이션 창에서 그 오디오 파일이 몇 번째 슬라이드에서 재생을 중지할 건지를 설정하면 오디오 파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플레이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배경으로만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게 기본 옵션은 999 슬라이드 후에 중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계속 플레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디오 플레이하는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동영상 편집 기술은 우리가 오늘 다룬 게 영상 잘라내는 거, 트리밍하는 거, 그리고 페이드 인 해서 싹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동영상의 첫 페이지 포스터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지금 2013 버전에서는 포스터 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포스터 프레임을 파일에서 저장한 걸 가져와서 불러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동영상에서 앞 페이지나 아니면 중간 페이지를 포스터 프레임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마치 9시 뉴스 할 때나 뉴스데스크 할 때처럼 로고를 상단이나 아래쪽에 넣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로고를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2016 버전 이상에서는 투명도 조정 메뉴가 바깥에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이 2013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냥 네모 상자에서 그림 서식에서 그림을 갖다 붙일 때 클립보드에 있는 그림을 갖다 붙이면서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다음에는 그 애니메이션과 화면 전환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영상과 관련된 파워포인트 기능을 우리가 다 배우게 돼요. 애니메이션 기능 그리고 화면 전환까지 배우게 되면 파워포인트만 가지고서도 영상 생성하는 법을 우리가 익히게 됩니다. 지금은 만들어진 영상을 갖다 끼워 넣고 자르는 것만 했는데 파워포인트 1페이지부터 쓱 지나가면서 영상을 만드는 거 그건 우리가 간단하게는 사진 앨범 가지고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생성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애니메이션과 화면 전환까지 배우고 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했는데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꼭 그 영상 보신 다음에 보실 때 그 유튜브 영상 아래에 댓글 다는 걸로 출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셨다는 걸 댓글로 남겨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